네,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것도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그 변수가 무엇인지와 함께 또 내년에 바뀌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짚어봄으로써 내년 한 해 농사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년에 바뀌는 제도 중에서 일단 5대 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즉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5대 변수인데요. 가장 먼저 아마 금리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금리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에서 금리를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금리의 상승폭과 이 금리의 인상 속도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아무래도 관건이 될 건데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의 변화 추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대비를 한다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입주 물량 아파트가 한 44만 가구가 예정이 돼 있고 또 신규 분양 또한 41만 가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 이 공급 물량 과잉에 따른 시장에 어떤 침체도 오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수도권과 지방 시장이 극과극으로 좀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입주 물량도 예상보다 상당히 적고 공급 물량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그 극과 극인 모습을 많이 보일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분일 텐데 4월 1일이죠. 이제 4월 1일 기준으로 중과를 하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5대 변수 작용할 확률이 높다. 즉 실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민간 임대주택 등록에 있어서 세금과 건보료 혜택입니다. 이 세금과 건보료 혜택에 따라서 저 민간 임대주택의 등록이 정말 활성화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패턴을 유지할 것이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혜택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록이 활성화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보유세입니다. 2017년도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를 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게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보유세 부분인데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내년 조세개혁에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유세는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또 공정시장 가액 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보유세가 인상이 되더라도 실제로 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해 가시면서 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제 올해 많은 그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 정책 발표한 것 중에서 시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재건축 초과이 환수제가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 평균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뭐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다음 이제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입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이상 거래를 할 때는 50% 단일 세율로 부과를 한다. 자, 주목해볼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부터 저거를 강화를 하느냐라는 것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이상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이 포함이 될 것이고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이 포함될 것이죠. 그럼 이 지역이 아닌 경우는 기존처럼 과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 DTI 도입입니다. 신 DTI 도입의 핵심은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득을 좀 깐깐하게 보겠다. 또 장래 예상 소득까지 파악을 해서 젊은 층들은 조금 대출 비율을 늘려주지만 기존에 조금 불분명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소득 기준을 조금 깐깐하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내 소득을 증빙을 조금 더 완벽하게만 할 수 있다라면 큰 영향은 없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또한 규제가 강화가 들어갑니다. 특히나 3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고요.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이상에서는 아파트처럼 이제 분양권 전매 금지도 해당이 되니까 아무래도 무분별한 오피스텔 청약에 있어서 조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여신 심사 강화인데 이거는 이제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3월부터 기존에 좀 익숙치 않았던 그러니까 임대 수익 대비 이자 상환 비율 즉 RTI를 산출해서
대출 심사를 하겠다. 즉, 저 비율이 미하임일 경우에는 일정 부분 원금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은 그렇게 임대업을 막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임대 수입이 일단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양도세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하는 것은 이제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내 뭐 10%다, 20%다 이런 중과와 함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 안 해주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이상 지역부터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 부동산 임대업과 연관 지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시행될 예정인 것인데요. 총체적 상환은요, 즉 DSR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DSR 도입이니까 DTI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DTI가 주택담보대출이면 그 대출권을 전부 다 합산해서 받다라면 이 DSR은 모든 가계대출, 즉 모든 가계대출이라면 마이너스 대출이라든가 뭐 자동차 할부금이라든가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것까지 다 합산을 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부채 관리에도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도 내년 하반기입니다. 지금 올해 많이 발표한 것 중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가 마지막에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한 것 중에서 대부분 뭐 지방세 감면 확대라든가 임대소득 분리가서 필요경비 차등이라든가 뭐 준공공 임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확대, 또 임차인 권리보험의 거래 안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보신다라면은 내년 부동산 시장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이 예측 가능한 대로 투자의 또 스킬을 또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